안녕하세요, 르나스테이크의 칸팔로입니다. 요즘 장마 시즌이라 그런지 하루 이틀이 멀더 하고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가 와도 실내에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덕들은 주말만 오면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이제 자전거 타는 게 낙인데, 요즘 주말만 되면 비가 오고 있죠. 가끔은 해가 떠 있고 날씨가 맑은데도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도 하고요. 그 하트 코스 돌아오셨어요? 안양천, 탄천, 한강 이렇게 해가지고 7-80km 정도 되는 순환 코스인데, 저는 이 코스를 갈 때마다 꼭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 있잖아요, 안양천에서 잠깐 공도 빠져가지고 탄천 넘어가는 그 길목, 저는 날씨가 좋은 날에도 그 길목을 지나가는 날이면 항상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탄천 지나갈 때는 항상 이제 비에 쫄딱 젖은 생쥐골로 이제 항상 라이딩을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엔 비 올 때도 밖에서 자전거 타는 게 재밌고 행복했었는데, 요즘에는 우중 라이딩을 그렇게 즐기는 것 같진 않아요. 이게 끝나고 나서 세차를 하는 게 귀찮은 건지 비가 올 것 같으면 안 나가고 지금처럼 이렇게 실내 라이딩을 즐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돌리고 있는 프로그램은 찌프트라는 가상 라이딩 게임입니다. 전 세계 라이더들과 가상 공간에서 함께 다 만나가지고 이제 함께 라이딩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이게 런던, 뉴욕, 아토피아, 요크셔 되게 많은 맵들이 있고, 실제 그 맵들은 현실에 있는 유명한 코스들을 그대로 따온 것들이 많아요. 코스만 따지면 거의 수백 개가 넘으니까 가상 라이딩 업계에서는 아마 탑을 달리는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이 찌프트를 즐기기 위해서는 우선 자전거를 거치할 이 트레이너 하는 개와,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돌리고 있다는 정보를 이제 이 찌프트로 보내줄 센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돌리고 있는 와우 키커 같은 스마트로라는 이 파워 센서가 안에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별도의 센서 구매 필요 없이도 바로 이 센서 정보가 찌프트로 넘어갈 수 있지만, 고정로라나 평로라를 타신다면 스피드 센서, 케이던스 센서 또는 파워미터 이런 센서들을 연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라는 막 재미없고 고대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데요. 사실 저도 고정로라 탈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탁스 블루매틱이랑 쿠보 엘리트 플루이드 이거를 탔었었는데, 솔직히 이 센서 연결해가지고 찌프트 돌리는 것보다는 그냥 넷플릭스 켜두고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와우 키커를 들여놓고 나서부턴 이게 라이딩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넷플릭스 같은 건 따로 켜놓지 않고, 오케이 구글 신나는 노래 틀어줘. 인터넷 저작권 때문에 꺼줄 건데, 이렇게 구글한테 신나는 노래나 틀어달라고 하고 그냥 로라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고정 로라랑 스마트 로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워 센서의 유무와 그 파워 센서에 연동되는 스마트 트레이너의 저항 조절입니다. 고정 로라의 케이던 센서를 물리거나 평로라의 속도 센서 그리고 또는 파워 센서 같은 거를 물리게 되면 찌프트 가상 공간 내에서 내 아바타가 경사도에 따라서 분명히 속도 변화는 있지만, 실제 세계에서는 평로라나 고정 로라를 돌리는 경우에는 그 어떠한 변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같은 속도, 같은 케이던스, 그냥 버티기만 할 뿐이에요. 이렇게 돌리면서. 하지만 스마트 트레이너를 사용하면 이 찌프트 경사도에 따라서 확실히 구분되는 저항이 걸리고, 이렇게 변속하는 재미부터 약 어필에서는 이렇게 치고 나가는 재미까지 실제 라이딩과 거의 90% 정도 흡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와우 키커는 네이버 등에서 와우 키커 4세대 혹은 2019 와우 뉴 키커 등으로 불리는 나온지 2년 정도 된 이제 스마트 트레이너입니다. 7kg 정도 되는 이제 묵직한 플라이휠이 기계에 달려 있고요. 총 무게는 한 21kg 정도, 좀 많이 무거운 편이고, 최대 경사도는 20%까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최대 파워는 2200W까지 지원을 하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올라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다음 이제 제 원상의 스펙일 뿐이고요. 스프라켓은 클라리스부터 11단, 105, 울테, 듀라 이런 거 다 껴지고, 살짝 돈을 들이면 X를 바꿔가지고
X램 12단도 걱정 없이 잘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산악자전거나 이런 것도 동봉된 허브 엑셀이 있어요. 그거를 바꿔 껴주면 MTB도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게 165만원대의 가격을 자랑을 하는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100만원 초반대에 와우키커 코어도 추천을 드리지만 제 주변 지인들이 너 어차피 스마트로를 한번 사면 정말 오래 쓸 건데 나중에 결국 키커 코어의 16%의 경사도 지원이 아쉬워지는 순간이 올 거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키커를 질렀습니다. 근데 제 비루한 검증이로는 뭐가 부족한지 잘 모르겠어요. 와우 키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수입되는 대부분의 스마트 트레이너들을 제가 잠깐 다 타봤었는데요. 스마트 트레이너는 이 스위프트상에 구현되는 경사도와 파워 데이터를 요 뒤에 있는 트레이너에 전송을 해주고 이 값을 얼마나 빠르게 저항값으로 변화해 주는지에 따라서 라이더가 체감하는 맛이 달라져요. 잠시만요. 덕분에 스마트 로라 종류에 따라서 어필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저항이 탁 걸리는 것과 스무스하게 걸리는 느낌이 달라지고 이게 ERG 모드에서는 스프린트가 시작되었을 때 300W에서 700W까지 갑자기 파워를 막 배로 올려버리는 것부터 이게 한 박자 느리게 천천히 올려주는 그런 트레이너까지 되게 다양한 맛이 존재합니다. 제가 막 엄청 열심히 로라를 굴리는 편은 아니고 엄청 예민하게 자전거를 타는 편도 아니라서 이게 확실치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와우키커는 일단 데이터 송수진 반응이 매우 빨랐습니다. 전 스마트 로라의 기술력은 이게 낙타등 코스에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요.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하는 스위프트상의 낙타등 경사도를 마이너스 5%든 플러스 5%든 계속 변화하는 값을 라이더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센서로 정보를 보내서 트레이너가 그 값을 제 저항값으로 변화해가지고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다운힐에서의 속도 탄력 이게 쭉 내려가다 올라가면서 점점 서서히 걸리는 그 저항까지 이걸 완벽하게 구현하는 트레이너가 무엇이 있느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와우키커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RG 모드의 경우 다른 트레이너와 달리 와트가 이렇게 한 번에 빡 하고 오르는 편은 아니고 단계별로 끊어가지고 이게 로그 그래프 올라가듯이 그런 식으로 와트가 오르는 편이고 경사도는 이게 20%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스위프트 내에 구성하고 있는 모든 맵의 경사도는 완벽하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트레이너들 로라를 구매할 때는 주의할 점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소음과 진동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이나 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소음은 이렇게 플라이휠이 돌아가거나 스프라켓 체인 등에서 나는 소리를 말하며 예전엔 그 고주파 소리처럼 잉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비행기 이륙하는 듯한 그 뭐랄까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그거랑 비슷한 걸 말합니다. 이 진동은 세탁기 탈수하는 느낌. 네, 그 쿵 하는 그 낮은 진동음 있잖아요. 이게 고정로라든 스마트로라든 이게 굴러가는 뭔가가 있으면 그런 진동은 어쩔 수 없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와우키커는 제가 사용하는 와우키커는 소음과 진동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실한 건 그 잉 하는 고주파 소리는 없습니다. 제가 무거워. 제가 그 저렴한 충전 계산하는 잉 하는 소리 잉 하는 소리에도 그 되게 거슬려하는 좀 예민한 편인데 이 키커는 일단 그런 고주파음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소음이 막 옆에 아이가 자고 있는데도 괜찮을 정도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소음은 잠 들려드릴게요. 요 클립 뺐다 꼈다 하는 소리가 가장 시끄럽긴 한데요. 이게 체인 차르라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지금 체인 돌아가는 소리 들리죠? 이런 소리가 제일 시끄럽긴 해요. 그리고 이제 7kg의 묵직한 플라이휠이 돌아가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소음은 좀 있으니까 그럼 감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번에 측정을 해보니까 한 50에서 60dB 정도? 그 사이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무실에 그 정숙한 정도 분위기? 소근소근 되는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편이라, 이게 거실에 갖다 놓고 돌린다고 해서 막 가족들이 옆에 와가지고 TV를 보다가 TV 소리를 엄청 키우고 아예 시끄럽다고 방에 들어가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진동은 고정로라나 평로라에 비하면 이건 뭐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이긴 합니다. 이게 3개의 단단한 다리와 21kg의 묵직한 무게 덕분에 고속 스프린트를 할 때도 이렇게 웅웅거리는 소음이 커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원룸이나 아파트 등에 산다면 이게 신경을 좀 쓰긴 쓰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래에다가 돈 좀 발라가지고 소음 방지 매트를 깔아뒀는데요. 이제 가능한 너무 밤 늦은 시간에는 가급적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다루나 치고 막 진동이 아예 없다고까지 말씀을 할 수는 없어가지고 밑에 깔아놨습니다. 그러면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타 제품에 비해서는 매우 조용한 편인 건 확실해요.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원룸이나 아파트 밤 늦은 시간에 막 새벽 2시, 1시에 돌릴 정도로 그렇게 조용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원룸이나 아파트처럼 이제 소음에 민감한 곳에서는 이제 최소한의 소음 방지 매트 정도 처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하지만 방문을 닫고 저처럼 이렇게 구석에서 로라를 돌리고 있다면 거실에서 있는 가족들은 제가 로라를 돌리는 거를 아마 거의 모를 거다. 클립 뺐다 꼈다 하는 소리 정도만 들리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우키커는 1년간의 워런티 보증이 있습니다. 와우14가 다들 아시다시피 그 실내의 시마노로 만든 나노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AS 하나는 정말 끝판왕입니다. 인터넷 블로그를 읽다 보면 가끔 뭐 초기 뽑기 분량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다들 웃으면서 계속 구매하는 게 이 완벽한 AS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 옛날에 아이폰 망가지면 1년 내에 이제 외관이 멀쩡한데 뭐 진동 버튼이라든가 아니면 내부가 망가졌을 때 니퍼 새 제품을 바꿔주기 때문에 워런티 내로 이제 불량을 발견을 하면 오히려 아싸 게이드? 약간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 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너무 든든한 AS 정책 때문에 100만원이 훌쩍 넘는 그 고가의 제품을 사면서도 별로 이렇게 뽑기 걱정 없이 구매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로라 생활을 더 재밌게 만들어줄 이 클라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고정로라나 평로라에서 스마트 로라로 넘어올 때 스네 트레이너 라이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정도로 재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클라임을 사는 경우도 이 끝 차이가 한 번 더 발생을 합니다. 이 지프트가 이렇게 재밌었던 것이었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놀이기구 타는 듯한 그 짜릿함까지 느껴집니다. 지프트상의 경사도가 페달링이 무거워지는 저항감 말고도 실제로 자전거가 이렇게 들어올려지고 내려앉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요. 막 내려가고 올라가고. 네. 이게 지프트상의 경사도가 페달링이 무거워지는 저항감 말고도 실제로 자전거가 들어올려지고 내려앉고 하게 되는데, 그래 맞아, 이게 라이딩이지, 그런 느낌일 정도예요. 자전거는 항상 같은 자세로 타는 것 같아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평지를 탈 때는 꾹꾹 눌러받고 조금씩은, 그래가지고 이제 큰 근육을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죠. 어필을 올라갈 때는 살짝 이렇게 앞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기고 상체를 당기면서 페달링으로 이렇게 당기는 힘과 미는 힘을 밸런스를 계속 맞추게 되는 편이에요. 근데 그동안의 로라는 이게 다운힐이든 어필이든 평지든 항상 수평을 유지하는 자전거 포지션 때문에 이런 느낌을 얻기가 힘들었던 게 사실이고, 실제 라이딩과 10% 정도 뭔가 좀 다른데? 라고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클라임,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어필은 어필대로, 평지는 평지처럼, 다운힐에서는 핸들바에 이렇게 살짝
그러면 핸들바에 이렇게 살짝 무게감이 더해져가지고 중력 때문에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 느낌까지, 이 모든 라이딩 경험이 가상 라이딩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되니까 라이딩이 배로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키커 클라임은 제어원상 최대 20% 정도의 경사도랑 마이너스 10% 경사도를 실시간으로 구현한다고 하니까 가상 라이딩에 보다 몰입해서 즐길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동봉되어 있는 허브 X를 교체를 하면 저처럼 이제 림브레이크 오래된 자전거 오래된 자전거라고 하니까 되게 격세지감? 아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 다 디스크 타시잖아요. 저도 디스크 타고 싶어요. 키커 클라임은 허브 X를 바꾸면 기본 QR 레버부터 12에 100, 15에 100, 그리고 15에 110까지, 그게 많은 디스크 방식이나 뭐 산악 자전거까지 대부분의 다양한 허브 방식을 모두 지원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2018 프로펠 타시는 분들처럼 몇몇 지원되지 않는 자전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지원이 안 되는 자전거들이 써 있거든요. 그거를 구매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리모컨으로, 이렇게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직접 매뉴얼로 조절이 가능하고, 지금은 제가 저거 ERG 모드를 켜놔가지고, 워크아웃 ERG를 켜놔가지고 그런데, 일반 라이딩 주행이나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키커에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서 클라임에 보내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클라임이 실시간으로 경사도를 변화시켜줍니다. 이 키커 클라임이 가격이 85만원이에요. 뭐 할인받고 뭐 한다고 해도 어지간한 입문 안류차 한 대 값인데, 이게 살만한 제품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살짝 일단 고민을 하고, 네, 사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스마트로라의 기함인 저처럼 이 와우 키커를 사용하신다면 자전거에도 이제는 딱히 뭐 돈 들일 일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2번 사세요. 여러분의 로라 생활이 일단은 정말 배로 즐거워집니다. 하지만 사실 이 클라임을 오래 쓰다 보니 제가 느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경사도의 변화가 생각만큼 그럴싸하진 않다는 점입니다. 이게 현실도 그렇지만 시프트 코스 내에서도 경사가 이게 1%, 2%, 3%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 3% 약 어필 후에 갑자기 이제 딱 이렇게 6%, 8% 어필이 짧게 나타나고 다시 쭉 다운힐 이후에 이게 다시 3%의 약 어필, 이런 식으로 경사가 훅 변하게 되는데, 이때 뭔가 0.5초? 0.2초? 클라임은 살짝 늦은 박자로 작동을 하고, 키커는 저항을 그대로 줘버리니까 여기서 뭔가 오는 이질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키커 클라임은 제원상 이게 마이너스 10%부터 20%까지 처음에는 매우 세세한 경사도 구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세밀하지가 않아요. 이게 1%, 2%, 3% 이렇게 정수 단위라고, 문과라서 1%, 3%, 1%, 2%, 3% 이렇게 1단위 경사도는 구현이 확실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우웅 하면서 모든 게 경사도가 다 구현이 될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에 반면에 1%, 다음에 2%, 다시 2%, 3%, 약간 이런 식으로 매뉴얼 조정할 때는 분명히 막 세세한 0.5%까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물론 이건 나중에 뭐 펌웨어 업데이트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 요소니까 기대는 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한 30단계 정도의 단계만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키커 165만원, 클라임 85만원, 비싸다, 한 250만원 정도를 쓰면서
와, 비싸긴 하네요. 요 아래 소음 방지 매트도 한 10만원 하는데, 저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는, 일단 거의 완벽한 인도어 트레이닝 시스템을 갖추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치를 부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 앞에 있는 선풍기, 제가 저번에 여기 찍어드릴게요. 저번에 그 35만원짜리 헤드윈드 선풍기를 이제 언박싱을 했었죠. 그 선풍기가 어떤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가 35만원, 48W의 강력한 모터를 가진 이 선풍기는 최대 풍속이 48km/h 였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이제 강력한 바람을 저항합니다. 블루투스나 엔트 플러스 뭐 이런 거 다 지원을 하고요. 여러분의 그 속도 센서, 바퀴 달려있는 속도 센서, 그리고 심박계, 그리고 이제 저처럼 키커와 같은 스마트 트레이너와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면서 우리의 이제 라이딩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요소예요. 일반 선풍기가 10만원을 안 하죠. 서큘레이터 정도도 돼도 이제 10만원 정도 하고요.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비싼지, 대체 그 장점이 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느낀 헤드윈드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우 효과적으로 라이더에게 바람을 불어 뿜어줍니다. 이게 양측면에 있는 흡입구로 바람을 빨아들이고 강력하게 앞으로 탁 하고 쏘아주는데, 이렇게 저처럼 바로 앞에다가 놔도 매우 시원하게 저한테 바람을 이렇게 위로 뿜어주거든요. 수건이 있으면 좀 덜하긴 한데, 이렇게 해두면 매우 시원한 편이에요. 가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40, 30, 50 이었던 것 같아요. 가로 40, 아니다, 가로 30, 세로 40, 높이 50. 네, 컴팩트한 크기예요.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바람 풍속은 어지간한 서큘레이터보다 강력하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의 속도, 심박, 그리고 매뉴얼로도 조정이 가능한 이 자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풍속이 우리 라이딩을 더 재밌게 만들어줍니다. 와우 트레이너가 있다면 아마 이미 다들 깔려 있으실 텐데요. 와우 앱으로 헤드윈드의 설정을 결정할 수 있고, 최고 또는 최저 속도와 심박에 따른 팬 속도를 거기서 와우 앱에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속도에서도 보다 강력한 바람을 맞고 싶으면, 그러니까 약한 속도에서도 보다 강한 바람을 맞고 싶으면 와우 앱에서 설정을 그렇게 하면 돼요. 이 제품도 제가 저번에 언박싱하고 벌써 거의 한 달 써봤죠. 그랬더니 이게 명확한 장단점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장점은 시프트가 더 재밌어집니다. 속도와 심박 중에 일단 속도 기준 연동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시프트를 굴리다 보면 다운힐이나 평지 스프린트 시 바람이 매우 강해집니다. 근데 이게 또 진짜 재밌어요. 속도가 느려지면 줄어들고요. 또한 이게 일반 선풍기보다 국소적으로 강한 바람을 쫙 뿜어주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시원한 느낌? 거기에 아까 말했듯이 30, 40, 50 되게 컴팩트한 크기이기 때문에 자리 차지를 안 한다는 장점도 있어요. 선풍기를 두면 어쨌든 이만큼의 자리를 차지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박 설정 기준으로 저는 안 쓰지만, 전 속도 기준으로 쓰지만 심박 설정 기준으로 연동을 해두면, 저의 경우에는 심박을 안 하는 게, 어차피 라이딩 딱 시작하면 심박이 바로 140, 150까지 일단 치솟아요. 그리고 라이딩 거의 끝날 때까지 한 150에서 170 정도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아니 어차피 같은 바람 맞을 거면 아니 뭐하러 35만원 스마트 서큘레이터를 써요. 그냥 선풍기나 저기 에어컨 틀죠.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서큘레이터를 켜둔 것인가 이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주로 속도 연동으로 맞춰주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게 장점이 있으면 확실한 단점도 있어요. 이게 제가 속도 연동으로 한다고
제가 속도 연동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긴 한데, 이게 왜 레이싱 참가할 때 처음부터 막 심박 털리면 시작부터 흘러버려요. 심박이 너무 갑자기 속도로 착 솟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최소 10분에서 적당하면 한 30분 정도 워밍업을 하고 캣앤마우스 같은 레이싱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페달이 느려졌다고 서큘레이터도 바람이 안 나와요. 네, 심박을 170, 180까지 쭉 올렸다가 쭉 가라앉히면서 대기실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바람은 안 나와. 아니 이게 바람을 맞고 빨리 시원해져야 뭐 심박도 떨어지고, 이제 레이스 2분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바람이 안 나온다니까요. 더워 죽어요. 진짜 심박이 더 오르는 느낌? 이게 대기실에서도 햄스터 마냥 쳇바퀴를 계속 굴리고 있어야 돼요. 바람을 맞으려면. 페달을 멈추면 바람도 꺼집니다. 하지만 저랑 다르게 심박으로 맞춰두시면 이런 문제는 전혀 없고,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심박이 높기 때문에 계속 바람이 시원하게 나온다는 거, 이게 설정의 문제지 기계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영상이 마지막에 고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녹음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해드리지 못한 말이 뭐냐면, 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와우 트레이너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지프트 내에서 효과적으로 워크아웃 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제 초보자들도 쉽게 탈 수 있는, 왜 그 경사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평지 위주의 지프트 추천 코스 탑5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보다 다양한 가상 라이딩 경험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저만의 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오늘 긴 영상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하게 라이딩 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